네,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이번에 KT닷컴을 통해서 사전 예약으로 구매한 아이폰 16 프로 맥스인데, 사실은 받고 한 4일 지났습니다. 오늘 바로 온 건 아니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 이미 사실 정식 출시하고 시일이 꽤 지났기 때문에 받을 사람들은 다 받은 그 제품이고요. 신규 색상으로 나온 디저트 아니죠. 데저트 티타늄 색상 아이폰 16 프로 맥스 256기가 모델입니다. 저는 이번에 KT닷컴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보통 자급제를 구매하는데 웬일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KT에서 되게 좋은 조건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래는 통신사를 좀 옮겨가려고 했는데 못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족쇄가 채워졌는데 이렇게 사은품도 주더라고요. 사은품은 보호 필름과 그 다음에 아주 라이트한, 싸 보인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라이트한 이런 케이스를 줍니다. 뭐 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이번 중고 보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굿바이도 처음 들어보는데 잘 가라는 뜻이겠죠.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주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는 딱히 볼 게 없죠. 언젠가부터 아이폰 시리즈의 케이스는 다 똑같았기 때문에 딱히 뭐 변화점은 없는 것 같고, 한번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경건하게 짠 난이도 짠 다다다다다다다 짠. 오, 뭐야, 로즈 골드인가? 이번에 신규로 나온 색상인데 얼핏 봐서는 옆에가 약간 이런 좀 그래도 레드기가 좀 있구나. 뒷면만 보면 과거에 있었던 로즈 골드 색상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옆면엔 그래도 조금 더 진한 약간 레드 느낌의 색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카메라 제어를 위한 버튼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구성품은 USB-C to C 케이블이 뭔가 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구성이 좀 제대로 들어가 있는 느낌은 드는데, 구성은 똑같고, 그 다음에 매뉴얼은 아니고 보증서겠죠? 끝! 아주 심플하죠. 자, 이제 이걸 뜯어보면 빠라바빠빠 이게 원래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아이폰 15 프로 맥스인데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어요. 거의 똑같이 생긴 느낌? 근데 조금 더 커졌나? 그쵸? 조금 더 커졌습니다. 네, 화면 이거 안 그래도 15 프로 맥스 자체도 컸는데 더 커졌어요. 굳이 키울 필요는 없는데 약간 중짜 사이즈 안 만들어주나?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 16 프로 맥스를 안 사고 그냥 16 프로를 사려고 했거든요. 과거에는 프로 맥스와 프로 자체에서 카메라 끝나누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동일하다고 하길래 그냥 정말로 크기 차이와 배터리 차이만 있다고 해서 그냥 16 프로를 살까 했는데 그래도 계속 큰 폰을 쓰는 게 좀 익숙해서 이렇게 16 프로 맥스로 샀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버튼 위치나 그런 게 바뀌어서 당연히 케이스 같은 거 새로 사야 되고요. 아래는 USB-C 단자가 있고, 옆에 부분도 반대쪽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쪽이 좀 바뀐 게 이런 새로운 터치 부분이 나왔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원을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무게를 좀 비교해 볼 건데, 제가 지금 15 프로 맥스에는 강화 유리를 붙여놓은 상태라서 원래 무게보다 조금 더 무거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상태인데 이때 232g, 그리고 16 프로 맥스가 227g, 233. 근데 이건 지금 강화 필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강화 필름을 빼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강화 필름을 같이 붙였을 때 무게가 실제 무게겠죠? 해당 때는 239g 정도 돼서 약간 더 무거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화면이나 그런 거는 물론 좀 써봐야겠지만 좀 커졌죠?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실히 이렇게 커졌네. 커 엄청 큽니다. 커졌습니다. 크니까 좋긴 하네요. 또 막상 보니까 크니까 좋아요. 이번에 작은 걸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큰 걸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해보고 기본적인 벤진 테스트나 기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한 며칠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확실히 커요. 약간 커졌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개봉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커졌는데 이게 무시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확실히 약간 좀 큰 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16 프로 맥스로 사용하시는 게 약간 업그레이드다, 사실은 15 프로 맥스 S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확실히 커졌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큰 화면을 갖게 된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옆면에 새로 생긴 이 카메라 버튼이, 저는 이게 터치인 줄 알았는데 터치가 아니라 실제 물리 버튼이더라고요. 물리 버튼 딱 눌러갖고 보면 여기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뚝 나와서 누르면 카메라로 넘어와서 손쉽게 뭐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터치로 드래그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리뷰한 내용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남자 손인데 그게 작은 편도 아니고 큰 편도 아니고 일반적인 손인데 이게 한 번에 안 닿아요. 지금 보시면 안 닿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올려서 해서 닿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저희 같은 동양인들이 쓰기에는 좀 작은 게 아닌가, 약간 서구 사이즈에 맞춰서 만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요 정도, 여기에 좀 버튼이 있었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썼을 텐데 여기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버튼을 만든 이유가 참 무엇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좀 더 써보면서 장점들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긱벤치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 프로 맥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15 프로 맥스도 아직 여전히 현존하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싱글 코어 스코어 같은 경우는 무려 400점이 높고 멀티코어 점수 같은 경우도 800점이 높습니다. 800점이 좀 놀랐어요. 야, 이게 원래도 그렇게 좋은데 더 좋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921점이라서 뭐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와 좀 유사하게 나왔고, 16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3370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와서 프로나 프로 맥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멀티코어 성능은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왔는데 이제 이 16 프로 맥스가 되면서부터는 드디어 아이패드 시리즈와 좀 비벼볼 만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뭐 최신형으로 나온 M4나 아니면은 최근에 나왔었던 M2급의 아이패드 프로의 비율 점수는 아니지만 M1은 제쳤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M1 실리콘 칩셋이란 게 사실은 저와 같이 뭐 맥북을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있어 랩탑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센세이셔널한 제품이었는데 그걸 제쳤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3D 마크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서 좀 되게 재미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점수 자체도 상당히 잘 나왔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약 1408점인데 16 프로 맥스 같은 경우가 1981점,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우리가 사실 최근에 이 모바일 AP들의 발전은 높은 성능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발열도 좀 높게 들어가서 40도 이상이 나오더라도 발열을 좀 제어를 잘 하고 그냥 좀 높더라도 버티면 그만이다, 약간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테스트를 해봤던 갤럭시 같은 경우도 최신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칩셋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능이 잘 나오고 어떤 특정 성능까지는 발열이 좀 제어가 되긴 하지만 계속 테스트를 했을 때는 분명히 발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스로틀링도 금방 발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당연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싱글코어나 멀티코어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16 프로 맥스도 더 많은 높은 발열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16 프로 맥스와 15 프로 맥스를 이 3D 마크 테스트를 할 때 발열을 체크를 할 때 손으로 잡아보니까 체감이 되기에도 조금 발열이 좀 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체크해 봤더니 재밌게도 16 프로 맥스가 온도를 체크했을 때 이 15 프로 맥스보다 한 2, 3도는 더 낮게 측정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약간 역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이게 아무래도 아이폰 시리즈가 이런 모바일 AP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선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럼 뭔가 새로운 방식의 제작 방식이 생긴 걸까? 아니면 개선 방식이 생긴 걸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맞다면 앞으로도 성능은 높아지만 온도가 뭐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높아지진 않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해봤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제 발열이 발생한 이후에 계속 bench 테스트를 해도 그걸 얼마큼까지 잘 버텨줄 것이냐 테스트인데, 당연히 최초의 온도가 아이들 상태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한번 테스트를 하고 와서 온도가 이미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1923점에서 1419점까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15 프로 맥스도 마찬가지인데 1723점에서 1237까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안정화 단계를 보면은 계속 테스트를 반복하면 점수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1080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16 프로 맥스는 1374점까지 떨어져서 처음에 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는 힘 자체가 꽤 훌륭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제가 AP가 어떠한 부분들이 바뀌었거나 쿨링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뭔가 애플이 이러한 AP 칩셋 성능을 더 끌어올리면서도 발열 제어 혹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성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 이번 16 프로 맥스는 워낙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다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구매를 안 할까 고민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고성능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픽 성능이나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서 15 프로 맥스 대비 야 성능 좋아졌다 할 게 엄청 많아졌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모바일 AP가 더 이상 발전을 하는 게 안 될 것 같다 발열이 너무 높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걸 또 깨주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번 발표를 보면서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실제 써보니까 이런 테스트를 보면서 야 이거 신기한데 애플이 또 이상한 외계인들을 갈아 넣었나? 애플이 또 이상한 걸 만들어냈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 그럼 이걸 어디에 써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얘기했었던 거는 AI 성능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런 높은 AI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은 AP 칩셋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번 16 프로 맥스가 되면서 16 시리즈 전체에서는 AI 성능에 특화되어 있는 AP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애플의 AI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대로 즐길 수가 없고 공식적으로 나온 서비스를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테스트할까 보니까 긱벤치에 AI 벤치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긱벤치의 AI 테스트 결과 점수상으로는 싱글 프릭션 스코어가 400점 정도 높고 하프 프릭션 스코어 같은 경우는 7700이니까 900점 정도 높은 걸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컨타이즈 스코어 같은 경우는 6155점으로 약 한 500점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아쉽게도 제가 이 점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AI 성능에서 어떤 차이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 15 프로 맥스보다도 한 그래도 10% 정도는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수치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애플의 AI 서비스들을 내년부터 쓸 수 있다고 하는데 2025년부터 애플이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좀 쓰면서 확실히 15 프로 맥스와 16 프로 맥스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AI 성능만을 위해서 굳이 16 프로 맥스까지 가야 될 이유는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좀 써봐야지 알 것 같고 이건 어디까지 벤치 테스트 결과이기 때문에 참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도 한번 간단하게 사용해 봤는데 저는 뭐 15 프로 맥스도 워낙 카메라 성능에 만족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좀 빡세게 테스트를 별로 안 해봐서 뭐 눈에 띄는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리뷰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이 렌즈 부분에 코팅이 좀 바뀌면서 뭐 고스트 효과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애플은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고스트 효과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이상했던 점은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센서 이게 보면은 센서가 안에 이미지 센서 자체가 사이즈가 좀 커지면 알 수 있는 게 안부에서의 디테일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상한 게 이게 16 프로 맥스에서 어두운 부분을 사실 찍었을 때 물론 이제 이미지 보정이 들어간 결과긴 하지만 오히려 이 15 프로 맥스 자체가 좀 더 이미지가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의아한데 카메라는 그렇게까지 체감이 될 만큼 좋아지진 않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16 프로 맥스 기준이고 15 프로를 쓰셨던 분들은 16 프로로 넘어왔을 경우는 기존 프로에 대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개선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워낙 아직 짧게밖에 사용을 안 해봤고 사진을 많이 안 찍어봤기 때문에 좀 열심히 사용을 해보다 보면 좀 더 다른 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기회가 되면 따로 카메라 부분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에 15 프로 맥스에서 16 프로 맥스로 바꾸고 한번 간단하게 사용해 후기를 좀 남겨봤는데요.
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애플 발표만 봐서는 딱히 변한 점이 없는 것 같아서 15 프로 맥스도 지금 차고 넘치는 성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좀 쓰다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화면이 커졌고, 그 다음에 성능 자체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졌고, 배터리 타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나 기존의 15 프로 맥스나 16 프로 맥스 자체 둘 다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테스트를 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모로 확실히 업그레이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가격 자체는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체감상으로는 과거에 대비해서 사전 예약이나 기타 혜택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늘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출고가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가격도 동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전 할인 혜택이나 아니면 기타 할인 혜택이 괜찮다면은 바꿔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아직 반쪽짜리 기능밖에 못 쓰기 때문에 향후에 애플이 자랑을 했던, 이제 엄청나게 얘기를 했던 AI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16 프로 맥스로 바꾼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냐 아니냐를 확실히 느껴볼 수 있을 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카메라 부분도 좀 더 써봐야지 이게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